그리고 서울 침체기에 이렇게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이제 서울시장 침체기였는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구역만 오르고 특정 구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만 떨어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전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2006년, 2007년에서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까먹었겠지만. 근데 요때 보면 침체기 때 강남구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강남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강남 불패 신화가 무너지나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다 까먹고 서울은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70년대 때 이거 뉴스 이런 거 봤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요 입지별로 크게 보면 도시별로 같이 움직이게 된다. 상승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기 때도 보니까 다 같이 오르지 뭐 특정 구역만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입지를 먼저 봐야 된다. 단지를 보기 전에는 입지를 봐야 된다. 입지란 무엇이냐?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입지라고 사전적 용어예요. 그럼 입지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더 큰 범위, 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시 강남구만 오르고 서초구는 안 오르고 강남구만 떨어지고 서초구는 안 떨어지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시를 볼 때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 넣어서 보는데 도시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구로 인해서 도시를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를 우리나라 특별시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여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인구가 1000만에서 조금 줄어서 약 950만. 그 다음 이제 100만 이상인 도시를 광역시로 하는데 광역시 중에서 뭐 특수한 조건상 안 되는 시들을 특례시로 이번에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인구 순위로 보면 서울이 이제 950만으로 해서 가장 많고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원래는 대구였는데 이제 인천에 따라잡혔죠. 그 다음 이제 광주, 대전, 울산까지가 이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로 이제 키운 데가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도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시도 단위로 나눈다. 이래 부르거든요. 시도 단위로 나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시도 단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만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충청 남도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충남에서 천안시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충남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천안은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경남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김해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되나 안 되나 기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부터 알아야 되고 도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이래 있지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지리적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울특별시는 말 그대로 약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하나를 소유하고 싶다면 서울의 주택을,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10살인데 나중에 10년 뒤를 대비해서 서울집을 미리 사놓을까 더 오르기 전에. 그래서 서울은 약간 전국 수요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인구가 200만 이상인 데를 보면 인천, 부산, 대구 3개가 있어요. 광역시 중에서도 이 3군데. 그래서 이게 광역시 중에서도 조금 큰 광역시. 그래서 3개를 가지고 가격을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이 가장 비쌀 때가 있었고 부산이 가장 비쌀 때가 있었고 대구가 가장 비쌀 때가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부산이 인천, 대구보다 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인천이 부산, 대구보다 싸다? 그러면 인천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언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이 현재는 저렴하구나. 부산이 비싸다? 그럼 부산이 좀 비싼 편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비교하는 게 광주, 대전, 울산을 가지고 또 비교를 많이 해요. 인구 100만 대의 도시.
그 다음에 인구로 보니까 이제 경기도는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또 경기도도 사실은 좀 나눠져요. 경기 남부, 서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부터 나머지 도를 보면 거의 다 이제 100, 200, 300대. 광역시랑 거의 좀 비슷하죠. 그래서 도 하나가 광역시랑 비슷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거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서울이 움직일 때 부산은 보합세, 대구는 오히려 하락세.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서울이 이제 떨어지니까 부산이 이 구간에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읽을 수만 있었다면 이 구간에 서울에서 투자해서 빠져나와서 부산을 들어갔다면 가장 극대화시키는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움직이더라가 첫 번째 특징.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더라. 특히 이때가 뭐예요? 서브프라임.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였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오르는 지역도 있더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더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거를 선순위로 선택을 합니다. 혹시나 불황장이 오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선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갈아타기를 해요. 서울 팔아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 팔아서 대구로 가고,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불인이 탈출반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내가 처음 가는 지역은 어렵잖아요. 아마 내가 부산 사람이지만 서울을 잘 알 수 있다면 서울을 투자해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서브프라임 시기에는 요 시기에는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죠. 요때 부산을 잘 알 수 있다면 부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서울을 살고 부산을 몰랐기 때문에 부산을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부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카카오맵에서 여기서 요 네모 2개짜리 있죠. 그 다음에 법정동 경계라든지 행정동 경계를 하면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영등포구가, 여의도 영등포가 서울에서 일자리가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시설로는 좋은 입지지만 주거지로서는 약간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 약간 떨어져요. 그럼 영등포구에서 교육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양천구예요. 양천구. 학군이 높은 동네. 특목고 학군에서. 그래서 영등포구가 일자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강남도 수혜를 받지만 어디가 수혜를 받냐면 양천구가 또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역을 알면 영등포구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거지는 어디를 선택할까?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 데가 어디 있지? 마포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 용산도 될 거고 양천구도 되겠구나. 근데 여기 강서구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더 멀리 계양구는 더 멀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도시들이 뭉쳐서 권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총 7개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도권이 있고 그 다음 좀 강한 데가 동남권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다르게는 불경이라고 불러요. 그냥. 근데 요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까 시세 흐름을 보면요. 서울이 오를 때 수도권이 다 같이 올라가요. 서울이 떨어지면 수도권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도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권을 이룬다. 이렇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권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요. 마치 한 개 도시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걸 지수로 해서 2021년 6월을 100의 지수로 두니까 2021년 6월이 모여야 되는 시점이라서 조금 매매 가격과 다르게 움직일 뿐이지 실제 가격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움직이는데 선행지수가 뭐냐면 서울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경기도 1급지가 움직이고 경기도 2급지가 움직일 때쯤에 인천이 움직이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가요. 그 다음 이제 경기 하급지. 이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움직임을 가진다. 그 다음에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크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격차가 조금 있죠. 수도권은 많이 붙어 있는 느낌이고 부울경은 조금 큰 방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좀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도 크게는 비슷해요. 다른 지역을 넣어보면 대구 경북이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격차가 더 커져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생활권의 인식 때문이에요. 생활권의 인식. 서울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지가 어디에 모여 있냐면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천에 이번에 지하철이 연장이 됐는데 7호선 연장이 됐어요. 근데 인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재라고 불러요.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호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 울산이 광역철도가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울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울산의 악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시켜주는데 인천은 호재라고 부르는데 부산과 울산을 연결시켜주는데 울산의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서울의 모든 주거, 일자리,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인천에 연결이 되면 인천의 집값이 서울을 따라갈 것이야. 이래 보니까 호재라고 부르고 이제 부산, 울산을 보면 일자리가 어디가 많아요? 부산보다 울산이 많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교통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주거는 부산에서 하고 일만, 출퇴근만 울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울산으로 갔던 인구가 다시 부산으로 오겠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부산과 울산이 서울과 인천만큼 차이가 더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에는 약간 악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생활권의 범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권역별 범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 수도권은요, 아무리 경기도가 좋아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강남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부산은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부산 아파트 가격보다 창원이 비쌌던 적이 있어요. 울산이 비쌌던 적도 있고. 왜냐하면 생활권이 좀 달랐거든요. 창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출퇴근하기에 멀었단 말이에요. 교통이 나쁘니까. 그래서 창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창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 아파트가 고소득자가 생기니까 부산보다 비싸지기도 했던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교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차량 보급률도 높아지고 교통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지만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회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운전도 안 하고 차량도 좋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막히는 시간대에 출퇴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산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은 이제 부산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마도 울산이 부산 가격을 뛰어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창원이 부산 가격을 뛰어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절된 생활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도 그랜드화, 글로벌화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도 봐야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도 보면요, 세종이 새롭게 출범해서 그런데 이게 지수로 봐서 그런데 세종이 제일 위에 있겠죠.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 권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릴 때마다 대전이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세종이 좀 더 올라줘야 되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북이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대구가 좀 더 올라줘야 되겠구나. 대구가 어느 정도 오르고 대구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 수요가 경북으로 퍼지게 되고, 서울이 오르다 보면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경기도로 퍼지게 되고, 아마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공동화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면 한창 세종에 입주를 할 때는, 세종이 독주를 할 때는 대전이 주춤하다가 세종과 대전의 격차가 커지니까 대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충남, 충북이 있는데 먼저 신호가 온 데가 충남이거든요. 그 다음 충남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가 핫하냐면 이제 충북이 핫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또 핫해지고 다 비슷해지면 다시 세종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근데 도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가 먼저 움직이고 조금 덜 좋은 도시가 후행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권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위치보다 아까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생활권이 같이 간다 했죠. 같은 생활권이 된다 했죠.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거리보다 실제로 접근할 때 시간이나 비용, 편리성이 더 중요하더라.